안녕하세요. 문학소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챈들러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녹음은 불참을 하게 돼서 저랑 수진 씨랑 오늘 한번 알차게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저희가 예전 시즌2 때인가요? 그때 표백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강명 작가는 1975년생이고요. 원래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중에 표백이라는 작품이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좀 잘 되니까 2013년 때려치고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죠. 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팟캐스트도 하시고. 그렇죠. 기자 출신 김영하의 느낌. 포스트 김영하.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저희가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은 2015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호주로 간 게나라는 여성의 우당탕탕 호주 시민권 취득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이 책 읽어 말어. 오늘의 읽어는 누군가요? 저 수진입니다. 오늘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말을 건네는 듯한 구어체 혹은 편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이 쉽게 잘 읽히고 평소 블로그나 브런치 글을 읽는다면 꽤나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만 보고서 이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내가 문학적으로 한번 폭로해서 우리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줄 것이라는 기대로 보면은 아주 크게 실망할 겁니다. 수진 씨가 읽어야 하는 이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딱 블로그랑 브런치 수준이다. 이 책은. 전혀 문학적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문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썰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이 책 문학으로서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다 보면은 이게 소설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 그런 것 것 같기도 같아요. 하고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과 삶의 팍팍함에 크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2015년과 2022년의 막막함은 아마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사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인턴 때문에 잠깐 서울에서 지내게 됐는데 되게 내 몸 누일 공간 하나 구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어떤 데는 단기로 구하다 보니까 고시하는 줄 모르고 갔는데 이제 외관은 바꿨는데 원래는 고시원을 운영하던 분이 약간 원룸 형식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딸린 방을 이렇게 임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거기는 너무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약간 거예요. 닭장처럼 돼 있죠. 네. 그래서 많이 가격이 또 싸지도 않아요. 70만 원 이렇게 너무 돼요. 비싼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살이 녹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개나도 그 아현동 산다 그랬나? 아현동 네. 괜찮은 동네인데? 아현동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엄청 비싼데. 근데 막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현동에서 그 신도림 거쳐서 강남까지 출근해봤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근데 약간 그런 서울살이에 지쳐 계신다면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호주 가서 사는 것도 만만찮네. 어쩌지? 모르겠다. 내일 또 그냥 이래야 되네. 싫다. 약간 이 정도의
감정만 좀 남아요. 네. 제가 표백 때도 느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매우 염세적이고 비판론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이런 사회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로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까기 위한 까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통찰력 있는 작가만의 한 방도 없는 맞아요. 작품이라서 수진 씨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분담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뭐 하실래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하시는데 제가 마라를 또 하려고 그러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매 회차 마라를 하다 보니 조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독서 팟캐스트인데 매번 독서를 권장해 드려야 하는데 읽지 말라고만. 근데 저도 그 크게 공감하는 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없어요. 매 작품마다 그냥 재밌고 좋은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읽지 마라 할 때가 글도 잘 써지고 까려고 할 때는 잘 되잖아요. 이게 장강명식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억지로 짜는. 네, 그렇죠. 짜고 이유. 짜는 세 번째 이유. 고작 200페이지입니다. 알쓸 범잡 등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계시고 팟캐스트도 진행하는 셀럽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가라는 거는 알겠는데 대체 무슨 작품을 쓰는 사람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으로 한 번쯤 시도해보기 괜찮은 소설인 것 같아요. 장강명 작가님 작품 중에는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 표백도 그렇게 길지 않지 않나요? 근데 표백은 좀 길어요. 그래요? 네. 한국이 싫어서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그렇다고 하니까 또 200페이지밖에 안 되고 제가 읽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진짜 저도 금방 읽었어요. 네, 정말 눈이 막 감기는데 막 억지로 막 눈 떠가면서 막 올려가면서 막 자면 안 된다 수진아 이러면서 읽었는데 뭐 그렇게도 읽어도 금방 읽을 정도로 괜찮으니까 딱히 읽지 않을 이유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제가 저주토끼 때인가 얘기했던가요? 그냥 올해 읽은 책 한 권 늘리고 싶다면 이거 읽어라. 이것도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MBTI J이신 분들, 이제 체크리스트 채우는 거에 희열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읽으시면은 참 괜찮게 순식간 한 2시간 만에 체크리스트 하나를 올릴 수 있는. 그렇죠. 이 가시적으로 딱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럴 것 같네요. 뿌듯함 장전하고. 자,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쭉쭉 잘 읽히긴 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서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머뭇거림이 없이 딱 200페이지 안에 알차게 서사가 이어지는데 결말이 너무 구려요. 결말이 한국 떠나서 행복하자 이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갑자기 맞아요. 행복해지는 것처럼 묘사가 돼서 아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마음가짐이 딱히 달라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 호주 처음 떠날 때랑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떠나잖아요. 나는 호주 가서 행복할 거야. 이제부터 행복해야지. 처음에 그 땅을 새로 밟았을 때의 개나랑 소설 마지막 부분의 개나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결말이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끝낸다고? 작가가 독자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아니 이런 점에서 약간 문학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인물이 변했다거나 맞아요. 환경이 변해야지 되는데 어떤 성장의 스토리도 잘 안 보이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물이 성장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주제 사람하고의 노문자들의 도시처럼 어떤 환경이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와서 바뀌어서 새로운 인물들의 어떤 적응기가 쭉 이어질 수 있다던가 이렇게 그런 달라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끝납니다, 소설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읽지 않으셔도 된다. 저희 방송만 들으시면 된다. 정말 말씀드리고 또 이쯤에서 사실 챈들러 씨가 이제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할 타이밍인데 또 챈들러 씨가 좀 적어두시긴 했어요. 수진 씨가 한번 챈들러 씨의 이런 의견을 대신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챈들러님이 써놓은 부분을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까놨죠. 네,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챈들러님이 총체적으로 별로였어서 방송을 위해 내가 어떤 지점들이 별로였는지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쵸. 별로 1, 별로 2, 별로 3.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네, 저희 하나씩 나눠서 좀 해보죠. 네, 별로 1이라고 꼽으신 거는 장유진 때와 비슷하다고 느끼셨대요. 너무 공감만을 위한 글. 맞아, 이때 뭐 공감 빼고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로지 공감만을 위한 소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디테일이 살아있고 소설이 그리는 세계가 한정적인 만큼 한국인이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글. 그렇죠. 그러네요. 하지만 공감을 제외한다면 어떤 걸 우리는 이 글에서 얻을 수 있을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의 얘기인 고래사냥을 읽고도 아일랜드 청춘의 사랑 얘기인 노멀 피플에서도 해외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도 공감 포인트는 찾을 수 있다. 인간이기에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은연중에 마치 공기처럼 깔아놔야지 이렇게 핀포인트로 딱딱 짚어서 공감 포인트를 마련하는 건 소설의 글의 사이즈가 작다고 해야 할까 싶다고 합니다. 로맨스 정이 얘기하는 일상의 이야기,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우리 바로 주변의 이야기가 선사하는 즐거움은 분명히 있다. 되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네. 이기호 작가의 작품이죠. 이기호에선 그걸 느꼈고 장강명과 정유진에서는 그게 좀 과했던 건지 거부감이 들었다. 이기호와 장강명의 차이는 뭘까? 이기호는 일상의 얘기들로 좀 더 큰 주제, 조금은 추상적인 주제를 얘기했다. 소설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끔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듯한 환기가 됐는데 장강명은 쭉 발밑만 보고 걷는 듯한 느낌.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별로 2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도 별 호감이 없는 대상이지만 그걸 누가 죽자고 까는 순간 슬며시 드는 심술. 야, 이 정도까진 아니야. 이게 약간 한국 사회의 얘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써놓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 한국 그래도 살만해. 야, 너 밖에 나가봐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알게 될 거다. 한국 사람 중에 그래 좋은 사람 많거든? 그러는 거겠죠? 네. 마치 소설 속 주인공 게나가 친구들의 시어머니 욕, 회사 욕을 듣다가 더 이상은 지겨워서 귀도 안 기울이게 되는 경험을 똑같이 했다고 하시네요. 별로 3. 제목의 자극성.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이 자극적이죠. 사실 내용은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의미도 있고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으나 제목은 너무 헬반도 마케팅 아닌가? 너무 어그로죠.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소설일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케팅이 몇 년이 갈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정말 시대적인 잠깐의 그런 이 시대를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만을 위한 소설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쵸, 공감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냥 그저 그런 소설 중에 하나로 남게 되겠죠. 아무튼 이어서 읽어보면 2015년 출간인데 딱 옛날 티가 나는 책. 그 당시 시류에 편승한 듯 특히 182쪽의 촌스러운 구절. 돈 있고 빽 있고 막 떼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에 공감 못할 한국인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 만큼 무슨 30살이나 먹은 성인이 이거에 쇼크받은 듯 하소연하는 일은 너무 촌스럽고 유치하고 방만한 연출 아닌가? 이렇게 쓰면 공감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약간 여기 이 원고에 네. 살이 있어요. 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못 보셔서 그런데 이 원고에 이 점점점과 막 밑줄과 막 네. 분노가 느껴져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까볼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챈들러 씨입니다. 자, 마지막 별로 4.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씨앗을 심는 혹은 그런 생각의 씨앗이 이미 있다면 아주 식물 영양제를 꼽는 책이다. 이렇게 평온한 호수의 얼음을 깨는 게 책이 해야 하는 일에는 분명하나 그냥 해외에 직장 잘 잡고 잘 사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드는 잡생각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번뇌 등이 마냥 환영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딱 그 정도의 감정이네요. 정말 저도. 네. 그러네요. 진짜 이게 정말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딱 2개를 고르셨어요. 가독성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 직장인으로서 한 번쯤 중간 점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최선인가? 근데 이 중간 점검이 변로사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해외 직장 잡고 잘 사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드는 잡생각. 괜히 착잡한 마음. 나만 못 사나? 이런. 오히려 그런 생각 한번 하는 것도 좋은 점일 수도 있겠네요. 굳이 꼽자면. 나 너무 잘 산다 요즘. 누구보다 잘 살고 나를 만나고 돌아간 친구들이 이런 번뇌와 잡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읽어본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는 챈들러 씨의 목소리가 아닌 제 얘기인데 저 역시 챈들러 씨랑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뭐 아까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번 독서를 하면서 아주 작은 뭐라도 뭐 괜찮은 문장, 표현 방법, 좀 신박한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남았었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작품이어도 그래도 요 문장 하나는 살았다. 그래도 요 표현 방법은 나중에 내가 뭐 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정말 그런 거 하나 남는 게 없어요. 굳이 하나 남는 걸 찾자면은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만족? 그래도 나는 유튜브 안 보고 책 봤어. 24시간 쪼개서 나는 책을 봤다. 그래도 나는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 딱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남는 게. 그래도 칭찬을 하자면 어쨌든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고도로 훈련된 글쓰기가 보여요. 문장도 짧게 치고 가고 가독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00페이지 되는 거를 저도 한 2시간 반? 이 정도 걸려서 다 읽은 것 같아요. 웬만한 글 저희가 읽다가 포기한 책도 있는데 그것도 한 분량이 이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몇 날 며칠 읽어도 소화를 못했었는데 이 책은 2시간 반 만에 끝낸 거 보면은 그래도 대중작가로서의 미덕은 좀 갖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작가의 인터뷰에 나오는 말인데 네이트판을 참고했다고 해요.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때. 그래서 네이트판 호주 시민권 딴 썰 푼다. 뭐 요 정도 무게감을 갖고 있는 책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그 장강명 작가의 어떻게 보면 뭐 산자들 표백이나 이런 작품도 있지만 한국이 싫어서가 좀 대표작 중에 크게 언급되는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이제 골랐죠. 표백대에 글을 잘 쓰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는데 뭐 남는 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어떤 것을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좀 어떤 거에 대한 애정에 좀 기반을 해야지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애정이 있는데 지금 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신랄하게 얘기를 하되 나는 나만의 생각으로 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어 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강명 그냥 팔짱 끼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뭐 상황이 이러니까 탈조선 해라 이런 결말로 가는 게 너무나 게으르고 기만적인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인터뷰에 또 따르면은 저는 개나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고 부채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 소설도 그런 공동체 복원 작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국을 떠나버리자고 말하기 위해 쓴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전혀 그쵸. 이 말의 내용은 전혀 책의 내용과는 아예 다르잖아요. 다른데요? 근데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좀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기만적이네요 진짜. 네, 도둑 맞은 가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네요. 공동체 복원 작업의 일부가 아니고 해체 작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작가가 쓴 글을 내가 분명히 다 읽고 나서 이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배우의 트위터가 생각이 났는데 난 참 행복한 놈이구나. 아무리 촬영이 힘들어도 난 연기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라고 한 배우가 트위터에 그렇게 남겼는데 네. 약간 좀 눈치도 없는 네. 오늘 좀 말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저는 약간 오히려 작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소설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포인트를 심어놨는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게나가 떠나는 상황을 보니 네. 한국을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게나가 떠나지 않는 한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게나가 떠나지 않는 한국.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내용이 전혀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게나가 노력을 안 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엄청, 개인적인 삶 안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 해외행을 택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그러면 이 게나라는 인물이 소설 안에서 최소한 1인 시위라도 해보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당 출마도 해보고 뭐든 해야죠. 네, 뭐든 그렇게 뭔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본다든지 그런 시도가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겠다 여기서.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고 어떤 점에서 그런 좌절을 했고 어려움을 느꼈는지 알고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게 손쉬운 선택이니까. 근데 이렇게 작가님이 써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실망스럽네요. 그럼 수진 씨는 또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다 얘기를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 이민 생활의 녹록지 않음 등의 부분이 되게 사실적이기는 해서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워울러의 인터뷰와 참고했던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 글을 잘 섞어둔 듯 싶은데 아마 작가 스스로가 완전히 창작해낸 부분이 얼마나 될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지 않지 않을까? 들은 얘기 내 얘기인 것처럼 소화를 해서 쓴 작품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이 작품은 생활에서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저번 이기호의 소설처럼 되게 작은 상황인데도 내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불쾌함 같은 것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이게 뭘까? 이 감정의 실체는 뭐고 내가 부족한 인간인 걸까? 제가 나쁜 사람인 걸까? 를 깊게 이렇게 삶을 곱씹어보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작가로서. 그래서 참 이 작품은 읽고 나서도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소설이에요. 그 정도로 가볍고 다른 책은 독서하는 시간에 이렇게 물속을 이렇게 팔다리로 헤엄쳐서 건너온 시간 같았다면 이 소설은 그냥 공기를 가르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온 것 같은 쉽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책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 없고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을 찾으신다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2015년도에 장강명 작가는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2015 시즌의 장강명은 별로였다. 오늘의 결론 아닐까요? 이 정도. 네. 근데 제가 장강명 작가님의 작품을 금음을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초반에 요즘에 우영우 보세요? 보죠. 고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초반에 되게 정말 용두사미의 끝판왕인 책인 것 같아요. 네, 초반이 정말 멋진 소설이에요. 정말 도입부가 과학도서에 나오는 우주의 내용과 고래 얘기 이런 게 섞여서 나오면서 진짜 몽환적이고 멋지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재미가 없어집니다. 장강명 작가는 표백 때도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빌드업이 조금 부족한 작가가 아닌가. 근데 처음에 쿠킹하는 컨셉이나 이런 건 되게 좋거든요. 사실상
이 한국이 싫어서 떠난 개나가 네. 좀 다르게 어떤 변했다면은 정말 결말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좀 예상치 못한 통찰 포인트를 주는 게 있었다면은 이 작품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혹평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장강민 작가는 뒷심이 부족하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관 검색어. 네, 이 책을 읽고 떠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 눈엔 뭐만이죠.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나의 남자친구, 첫 번째 남자친구, 한국 남자친구죠. 네, 지명이. 네, 지명이. 이 지명이라는 인물인데 이 지명이라는 인물이 기자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기자 지망생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방송 기자가 되고 한국에 돌아온 개나랑 좀 같이 좀 다시 한번 잘 돼볼까 하는 무드가 만들어지는데 하필 지명이의 부서가 사회부였고 사회부 기자였기 때문에 맨날 집에 오자마자 자고 맨날 지쳐있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죠. 네. 그래서 오늘 사회부 기자가 제 연관 검색어인데 뭔가 사회부가 뭐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회부는 크게 사건팀, 그리고 뭐 법조팀, 보건, 행정, 교육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사회부에 갖다 붙이고 사회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다 꽂아 넣을 수 있는 사실 전천후 부서인 거죠. 기자 보도국의 꽃은 사회부고 사회부의 꽃은 사건 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그만큼 사건팀이 이것저것 다 하기도 하고 뭐 화재, 불나면 가야 되고 어디 무너졌다, 붕괴되면 또 가야 되고 어디서 시위가 벌어진다, 그럼 시위하는데 가야 되고 누가 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했을 때 그런 강력 사건 같은데 그냥 출동하는 거예요. 경찰이랑 그냥 같이 그냥 거의 가고 붙어 다닌다 생각하면 되는군요. 현장 박치기를 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 사건 기자가 꽃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건팀 기자들 달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야, 그때가 젊을 때 딱 그 열정 있을 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국제부, 뭐 정치부, 뭐 경제부 뭐 이런 보도국의 부서들이 있는데 다루는 이슈가 넓어요. 영역이. 진짜 사회는 사실 뭐 경제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경제에 어떤 뭐 물가가 올랐다 이런 게 사실 경제 뉴스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올라서 힘든 자영업자의 이야기 이러면 또 사회부가 되는 거죠. 뭐 상추값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은 뭐 짜장면 값이 올랐다. 아니 뭐 전기세가 올라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이들.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다 물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다 사회부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든 다 사회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슈를 이렇게 다 팔로우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다. 내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디가 불이 났는데 하면은 내가 갈 수도 있겠다. 항상 이런 긴장하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명이가 이렇게 힘든 것이었다. 근데 이거는 또 장강명 작가가 사회부 기자도 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힘듦을 이제 지명이한테 잘 보여준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지명이가 정말 힘든 게 잘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미디어에서 보면은 이 기자라는 직군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내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뭐 대체로 뭐 사회적인 이미지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꽤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재밌어서 제가 이 사회부 기자를 연관 검색어로 골라왔습니다. 자, 다음 수진 씨가 준비해온 연관 검색어는 뭔가요? 네, 제가 드디어 이번 주에는 연관 검색어를 찾아가지고 네. 여기 작품 안에 W증권 사태가 나와요. 저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거였군요. 네, 찾아보니까 이게 동양그룹 사태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양그룹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었는데 그 동그란 별 네. 있고 맞아요. 오리온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IMF 이후로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대요. 여기가. 그래서
그래서 동양그룹은 1956년에 제과업으로 시작해서 시멘트와 금융업까지 진출했던 그룹사입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알죠. 네. 동양그룹은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난 극복을 위해서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려고요. 대략 한 7천에서 8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회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리가 되게 높았대요. 그래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한 거였어요. 여기서 또 회사채와 기업 어음은 대체 뭔가? 이거 어렵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채권을 판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 만기 시점에 본인이 그 채권을 산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상환을 해주는 거래요. 채권이죠. 회사채는 만기가 1년 정도로 길고 발행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에 기업 어음이라는 CP라고 부르는 거는 만기가 짧고 일반 채권에 비해서 비교적 발행이 단순하대요. 근데 이 동양그룹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팔았대요. 아이고.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좋은 거냐면 채권을 사는 사람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가 있고 채권을 파는 기업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네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돈을 갚을 때 그렇죠. 좋은 점이죠. 네. 회사가 짱짱할 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동양그룹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대요. 채권 발행해서 갚고 1년 지난 거, 다시 새로 발행해서 전에 거 갚고. 네,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양그룹의 동양증권은 이 그룹사의 회사채와 CP를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개인 투자자인 고객들에게 이 부실함을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당연히 설명해주지 않았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회사가 절대 망할 일 없다. 동양그룹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증권 안에 있는 자기들이 확보해놓은 뭉칫돈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박아놓은 돈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 거죠. 동양 계열사에 투자를 해라. 네네. 그래서 약 3만 7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안겼대요. 1조요? 네. 이 사례가 불안전 판매의 대표격으로 그런 사례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증권 사태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제주지사 직원이 그 유서에다가 회장님, 개인 고객들에게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고객님들에게 전부 상환해 주세요.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네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12년이랑 13년에 구매한 고객들에게 발생한 일이래요. 근데 2021년 말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이게 1조 7천억이면은 그리고 그렇죠. 피해자만 3만 7천 명인데 이게 네. 수습이 되겠어요? 또 여기 동양그룹 그 사장님은 벌써 출소를 하셨고 아이 참. 또 부인분은 그 고가의 미술품이나 자기가 가진 재산들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빼돌리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또 자주 하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책 줄거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당탕탕 개나의 호주 시민권 획득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개나는 한국에서 그리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뭐 동양증권 사태도 겪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답답함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내가 나아질 수 없겠다. 그럴 바에 난 기회에 딴 호주로 가겠다 해서 호주행을 선택한 거기서 벌어지는 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개나가 20대에서 30대 이 언저리에 있는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수진 씨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굳이 왜 여성 캐릭터로 설정을 했을까 이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반대하면서 너는 집에 돈도 많고 남자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잘 짚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대 후반, 중후반 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괜찮았다, 꽤나. 꽤나 괜찮았어요. 네, 꽤나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괜찮은데 저는 근데 이거를 그 짚어주는 그 방식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공감받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뭐 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진짜로 한국을 떠나서 살 생각이고 내가 왜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되새길 생각이 아니라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알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 취재의 상대가 호주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여성이거나 젊은 여성이거나 네. 뭐 그래서 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벌어질 수 있는 소재 자체가 여자였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듯이 그 W증권사에 근무를 하는데 막 그 이직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 발령내달라 그러는데 거기에도 막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아, 개나 씨 여기 승인부 여자가 일하기 되게 괜찮은 부서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자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대사들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없다. 그러네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풀어내기에는 여성 캐릭터가 적합했다. 그리고 뭐 이민을 가서도 이일절 전전하고 막 사기도 당하고 뭐 법정도 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 캐릭터가 여성인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어요. 관계를 설정하기에도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크게 좀 작가가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 행복론인데 이 행복을 작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 너무 발음이 어렵네요. 자산성 행복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뭐 취업이나 이런 성취를 한 기억으로 내 자산으로 발판 삼아서 나는 앞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이게 어떤 삶의 동력이 되는 거를 이제 자산성 행복이라고 하고 현금 흐름성 행복은 순간순간의 행복. 뭐 맛있는 걸 먹었다. 바로 와 기분 좋다. 아니면은 되게 익스트림한 뭐 일탈이나 내가 오늘 뭐 갑자기 오늘 뭐 회사를 째고 영화를 보러 가고 한강에 가고 뭐 이랬을 때 오는 그런 쾌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즘 수진 씨는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신지 자산성인지 현금 흐름성의 행복을 추구하는지. 저는 요즘에 자산성 행복을 추구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번듯한 인간이 되고 싶고 쉽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사실 제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성을 저는 약간 즉흥성도 잘 안 맞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 삶에 변수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되게 의외네요. 제가 요즘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번 뵈면서 느낀 건 막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변수가 일어나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에 생기는 게 싫으신가요? 하나의 상황에서 최대한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생각해요. 여기서 이 일이 있을 때 연관된 최악의 일들은 뭘까? 이걸 꽤나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했으니까 아마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나의 변명거리는 무엇이며 아니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빨리 합리화를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되게 몰두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내가 이 상황 받아들이겠어 하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엄청 계획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표현할 때도 좀 조심스러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람한테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일 반응 중에 최악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오은영의 리포트가 된 것 같네요. 네.
저는 되게 피거든요. 피세요. 그래서 항상 저도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히 그냥 잘못될까봐 정도로 걱정을 하고 결국의 결론은 어차피 최악의 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터진다. 그렇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최악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거든요. 그게 사실 정신 건강에는 건강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딱히 건강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자산성 행복을 깔고 가끔씩 현금 그렇죠. 흐름성 행복을 병행이 돼야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산성 행복 위에 네. 현금 흐름성 행복을 그쵸. 얹으면 최고겠죠. 가끔 한강에 자전거도 타고 네. 공연도 보고 그렇죠. 그런 거 해야죠. 그러면 네. 좋으니까요. 특히나 이 현금 흐름성 행복이 가장 잘 나오는 게 호주에서 뭐였대? 베이스 점프? 네. 그거 하는 그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나쁜 예를 네. 보여주죠. 그런 게 정말 큰 현금 흐름성 행복이 아닌가.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그렇죠. 그 엘리였나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못된 캐릭터 하나 네, 나오죠. 못된 사람이 하나 네. 나오는데 미국 사람 하나 나오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빴어요. 남을 법원에 보내놓고 네.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도저히 내가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라고 느껴서 주인공이 떠나는데 나와 한국이 유독 안 맞는 지점이 있다. 혹은 그래도 이거는 참 잘 맞는다. 잘 맞는다. 그런 게 있을까요? 유독 안 맞는 지점. 그 나이로 서열 정리하는 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나자마자 나이 물어보고 네. 호구조사 한 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으면은 네. 이 사람한테 뭐 말 편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쵸. 뭔가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우위에 서겠다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뭐 몇 살이니? 부터 해서 뭐 어리네 뭐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람의 고민이나 걱정 같은 거는 내가 겪었을 때보다 대단한 걱정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나이로 자르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나이. 예.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또 우리나라 또 뭐 빠른 이런 사람들 뭐 개족보라고 하면서 뭐 네가 형이라 불러라. 난 너랑 친구인데 내가 왜 형이라 부르냐. 막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호칭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 서로 존대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호칭 정리를 해야 되는 한국 특성상 그게 참 해결하기 그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래도 잘 맞는 지점. 잘 맞는 지점은 그래도 자전거 빼고는 잘 도난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맞아요. 국민성?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진짜. 뭐 저도 유튜브 같은데 가끔 보면 한국에 와서 놀라는 점 해서 네. 외국인들이 썸네일 막 놀라는 표정 해놓고 네. 뭐 사회 실험 같은 거 하더라고요. 네. 뭐 핸드폰을 두고 갔을 때 한국 사람 열에 10명은 다 알려주고 네. 지갑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고 뭔가 자전거 빼고는 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국민성 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외국에는 딱 한 번 나가봤는데 네. 그때 제가 미국에 한번 딱 가봤어요. 그때 출장으로 가시는 곳 맞아요. 맞죠? 그때 방탄소년단 보러 갔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미국 가서 가방 앞으로 메고 다니고 어디다가 장비 함부로 두지 마. 항상 내 시야에 둬라. 내 바운더리 안에. 이거를 엄청 강조를 했어요. 실제로 장비를 도난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또 카메라 이런 거 비싸니까. 그 옥상에다가 제 고프로를 설치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설치해두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디랑 교대를 하러 그 짧은 순간인데 누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한국이었으면 절대 안 건드릴 그런 건데 이제 손을 대고 있어가지고 막 바로 가서 헤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또 한국은 또 참 그런 거에서는 괜찮은 나라가 아닌가. 그러네요, 진짜. 수진 씨는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는다 한국이 그런 지점이 있나요? 저는 여기 책에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날씨요. 저는 진짜
저는 정말 땀 흘리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죠? 네. 저 정말 땀쟁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네. 땀이 많이 나는데 땀도 많이 나고 또 추위를 또 엄청 타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몇 년, 한 5년 전부터 없던 계절성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봄, 가을에 재채기 나고 막 눈물 나고 막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편한 계절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거. 그렇죠. 사계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싶습니다. 반바지에 저도 후드티 입고 살고 싶습니다. 그쵸. 저녁에 그렇게. 후드티 하나 걸치고. 항상 좋은 네. 날씨. 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요, 낮에. 네. 저녁엔 패딩 입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잘 맞는 게 있다면? 그래도 잘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컨텐츠 이런 거는 노래 이런 노래. 그런 거는 참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좋은 것 같긴 해요. 공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다. 음식도 그러네요. 할매 입맛이라서. 이쯤에서 밸런스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득권 되기 대 한국에서 탈출하기.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 아니면은 한국에서 떠나서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실 건지. 뭐 1년에 막 4군데씩 막 5군데씩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어디든 가서 있다.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의 기득권이 아닐 수는 있다. 기득권이 되면 한국을 떠나려면 뭐야? 로맨스 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국에서 기득권 되고 저는 외국 나가서 그 인종차별 당하기도 되게 무섭고 어쨌든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기득권 되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 있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외국 나가서 편했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내가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는 느낌 있잖아요. 나에 대한 편견이 없고 내가 여기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되게 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 그 애티튜드가 나를 지금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행 가면 그래서 자유롭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기득권이 된다 해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의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외국에 나가면 또 그런 자유가 또 있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분 누구였죠? 그 어떤 연예인분이 라디오스타 나오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류승수. 맞아요. 류승수네요. 류승수. 그 되게 명언으로 회자되잖아요. 그거 진짜 명언이죠.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과 외국에 사는 거의 장점만을 합해놓은 말이 아닌가. 책. 갈피. 다음은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로맨스정님이 해주실래요? 네. 페이지 123입니다. 개나가 막내 동생 예나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는 예나라는 동생이 홍대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베이시스트를 사귀어요. 베이시스트랑 사귀는 걸 보고 개나가 예나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나가 베이시스트와 사귀는 건 별로 높지도 않은 개의 신분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서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 개나라는 캐릭터는 대체 무엇인가? 되게 열려있는 듯 하면서 되게 닫혀있죠. 되게 한국 사회에 되게 매몰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구나. 그쵸. 그냥 완전 한국 사람. 그리고 이 베이시스트 음악가를 보는 거를 어떤 신분의 영역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게 작가의 생각인 건가? 근데 저는 되게 아닌데 싶었던 게 베이시스트 분들, 세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예대 나오시거나 막 그런 실용음악가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사교육 끝판왕입니다. 맞아요. 거기까지 대학을 가기가 정말 힘들고 네, 돈 진짜 많이 들고요. 그 악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런 일인데 저희가 또 녹음실이 홍대 쪽에 있는데 보면 뭐 기타 메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악기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보는 어른들은 어째네
뭐 철없다, 뭐 딴따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장강명도 이런 신분의 영역까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놀라가지고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세션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홍대에서 그냥 라이브 클럽 같은 데서 맞아요. 하시기도 하잖아요. 하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인기 많은데. 진짜로.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팬 계정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잘 살아요.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바꾼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연주를 하는 베이시스트가 인간을 바꿀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감정을 움직이는 직업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한 신분처럼 언급되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를 나쁘게만 묘사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엔터테이너 아닙니까 배짱이.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엔터테이너가 뭐 여름에 벌고 겨울에 조금 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공연이 없으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가도 형이 그런 위치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작가 하면 배고픈 직업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가 베이시스트를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페이지 11에 개나가 왜 자기가 한국을 떠나고 싶은지를 써놓은 부분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 하는 건 난 정말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추위도 너무 잘 타고 뭘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 없고 그런 주제도 까다롭기는 또 더럽게 까다로워요. 직장은 통근거리가 중요하다느니 사는 곳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으면 좋겠다느니 하는 일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느니 막 그런 걸 따져. 왜 공감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 떠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페이지 127회 꽂으셨는데 낙하산 사고로 나는 알거지가 됐어.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안 해도 내 처지가 원래부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신세였는데 그걸 몰랐네. 근데 로맨스정님 그 말씀이랑 그 꼽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신분과 신세에 대한 얘기라서. 자, 아이고야. 오늘 드디어 대망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 막으셔야겠네요. 장강명 작가는. 염전인데요. 네. 짜다짜. 먼저 수진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떤 언니의 산전수전 공중전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는 2015년의 마케팅은 수명이 짧네.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맨스 정입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 별점은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오늘 뭐 대화가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전 생각보다 2점이라서 놀랐어요. 오, 2점이나 주셨네. 근데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다가 더 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2점 드리기로 합시다. 네. 자,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책 읽나요? 천설란 작가님의 나인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장강명처럼 다 장강명 작가도 이름에 이응이 다 들어가잖아요. 천설란도 니은이 다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네. 이 천개의 파랑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천설란 작가가. 아, 천설란 작가님이 천개의 파랑 쓰신 분인가요? 니은 부자시네요. 네, 맞네요. 천개의 파랑을 쓰신 천설란 작가님의 나인이라는 작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챈들러 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